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수소기업이 될지, 그리고 혹은 매각이 될지에 어쩌면 기로에 서 있는 부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2분기 보고서 때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3분기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영상 그냥 정말 같이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준비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돼서요. 제가 재무제표 다운받은 기업들을 그냥 라이브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일남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죠? 꼭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영상을 본 후에 바로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영상의 댓글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로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아무거나 취사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부산가스 2020년 3분기 보고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뜨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까지니까 3분기 맞고요. 그리고 부산 도시가스입니다. 성함이 특이하시네요. 자, 황령대로 513이라고 되어 있고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남천동 545번지가 저 위치죠. 자, 부산 도시가스라고 하고요. 쭉 한번 볼게요. 설립은 꽤 오래됐죠. 81년도에 됐고요. 97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상장사 지금 얘가 SK ENS의 자회사거든요. 가장 SK ENS의 또 모회사는 GSK가 됩니다. GSK, SK ENS 그리고 부산 도시가스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기사가 많이 떴었죠. 제 블로그에 제가 예전에 남겨놨었는데, SK ENS가 회사가 좀 망가져 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 최태원 회장님 아들을 SK ENS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죽일 생각은 아닌가 보다. 어떻게든 살리긴 살리겠네. 했는데, 이번에 그룹 차원에서 SK ENS를 좀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 도시가스사들을 부생수소 같은 걸 만드는데 같이 사용하거나 혹은 수소 산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SK 이네스를 상장해서 상장 공모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혹은 우량한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매각부터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545번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냥 도로명 주소로 바뀐 거예요. 결론은 상장을 하거나 매각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뭐 GSK의 마음이겠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 상사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죠? 자, GSK. 국제 상사 저런 거 이름 알면 나이가 들키는데. 자, 이제 GSK였다가 지금 SK ENS가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뭐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 도시가스는 부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주식의 총수는 2,700만 주 중에 현재 1,100만 주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발행인 주식 총수도 결론 1100만주가 되어 있고요. 자, 배당이 올해 얼마를 줄까 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작년에 1000원을 줬죠. 일단 1000원 이상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원 이상 줄 것 같고, 단기 순이익이 엄청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사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과연 저걸 다 배당을 할 것이냐, 확률이 제로는 아니겠죠. 제로는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이미 그 2020년 기가 마감이 된 상황이라 뭐 배당을 한들 지금 주식을 살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가령 지금 저 돈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1100만 주로 나눠버리면 뭐 대강 주당 10,000원 정도 줄 수 있는 건가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어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배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SKENS에 지금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더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다. 근데 봐야 되겠죠. 상장할지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매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SKENS의 사업 구조가 아직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IPO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주 SK라면 부산 도시가스를 포함한 도시가스업을 매각을 할 것 같아요.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SKENS의 수소 사업을 끌고 가고 그 산업이 커지면 IPO까지 가는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혼자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사업의 내용까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두두두두 내려왔네요. 지금 이게 배당을 제가 좋아해서 배당 이야기를 좀 했고요. 뭐 사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좋은 회사, 그리고 작게 줘서 재투자하면 재투자하는 대로 좋은 회사인데, 현재 이렇게 성숙된 사업들의 경우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KTNG가 있죠. KTNG가 그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뭐 ROE를 높일 수 있다라면 뭐 배당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대부분의 이런 성숙된 사업들의 경우는 당장 뭐 M&A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 사업에서 좀 더 뭐 투자를 한다 해서 ROE가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 배당을 하는 거죠. 그 배당을 줄이는 것보다는 배당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왔으니까 또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번에 그냥 진짜 라이브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재무제표를 읽었다고 하면 보통 사업의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재무제표를 읽었다고 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보신 거는 뭐 한 10%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꼭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여기에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주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시고 역량이 되신다면 현금 흐름표까지도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기업을 좀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까지는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랑 같이 꼭 보는 걸로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사업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가스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역 권역으로 허가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인천 도시가스가 있죠. 그리고 부산에 부산 도시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뭐 서울에 뭐 삼천리도 있고 예스코도 있죠. 뭐 이런 기업들로 권역을 나눠놨어요. 왜냐면 이게 집중 투자를 해서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기업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중복 투자해서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영업권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즉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독점권이 있는 거죠. 자, 2020년 8월 말 34개의 사업자가 있고 공급량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34개가 전국의 도시가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었네요, 밑에. 자, 인천의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예스코, 코어니에스, 그리고 뭐 귀뚜라미, 대륜 뭐 이런 거 있고요. 서울가스도 있죠, 서울가스. 그리고 뭐 부산은 부산가스 있고요. 그리고 뭐 대구, 대성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도시가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제주도가 그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거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LPG라서 그래요. 예. 제주도도 사실 LNG 도시가스업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도시가 밀집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론적으로 제주도 혹시 한 달 살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난방비 엄청 많이 듭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볼게요. 뭐 MS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각 도시별로 독점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자, 부산 도시가스는 부산광역시 전역에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점유율, 이건 우리나라 전체 천연 도시가스로 했을 때 뭐 6%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예전보다 속도가 안 나죠? 왜냐면 이게 제가 좀 같이 보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주택용이 작년보다는 소폭 늘었네요. 소폭 늘었고, 일반용도 소폭 늘었고요. 산업용,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3분기 실적은. 3분기는 비슷하네요. 가구수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이 중요하죠. 매출. 일단 가구수는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 자, 일반 주택 늘었죠. 일반용 줄었고요. 냉난방 줄었고, 산업용 줄었고, 수송용 줄었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거죠. 결론은 피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매출량, 메가줄이죠. 이 매출량은 줄어들었다 라는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네요. 최근 3년 내 가장 많이 줄어들었네요. 계속. 자, 그리고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임대 수입이 있는데요.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게 있다. 임대 수입이 꽤나 되네요. 그죠? 임대 수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44억 정도 임대 수입이 꽤 되고요. 어쨌든 뭐 매출, 상품 매출액이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수익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많네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10% 이상 차지한 외부 고객은 없다고 합니다. 뭐 부산에 큰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계기업사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그 아까 전에 올해 수익이 많이 났죠. 그게 차이나가스홀딩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SKENS에서 차이나가스홀딩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그 지분 그러니까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제 계열사에서 같이 지배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 이 뭐라고 단어를 표현했는지 지금 회계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SKENS에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게 관계기업 지분율로 해서 이게 매번 손익에 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손익이 저렇게 크게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당분기 중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시 지분법 적용을 중단했다. 원래 지분법에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따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분법이 들어간다는 거는 손익에 영향을 미쳐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분법 이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요거는 아마 기타 이익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기타 이익? 기타 이익이 맞나? 그 계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 관계기업 증감 볼게요. 지분법 손익이 있었는데 이게 분기말 현재고 이게 전인데 원래는 지분법 손익으로 이렇게 잡혔죠.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너무 쉽죠? 도시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게 되고요. 그 가격 원가는 정부에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문제가 요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동제가 유보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전력이 연동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향후에는 제 생각에 같이 또 연동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또 볼게요. 확실히 느리네요. 체크를 안 하고 하니까. 그럼에도 스킵을 하면서 좀 할게요. 자, 연료 정지도 뭐 하고 있다. 명지 연료 발전 산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매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출이 중요하니까요. 매출액은 작년 3분기 그리고 재작년 3분기보다도 각각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 줄어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다 줄어들었죠. 거의 재작년 3분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 자, 재무에 관한 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이유는 이 부산도시가스의 그 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되거든요. 6천억 중에 유형자산만 거의 한 4,450억, 4,500억 정도 되는 거죠. 자, 투자부동산 거의 한 뭐 800억, 이거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5,200억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이 거의 530억, 비유동 기타 포괄 공정자산 측정이익 2,400 잠시만요. 2,420억 맞죠?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시총 넘어버리는 거죠. 시총 넘고요. 재고자산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기타 유동자산 자 27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또 26억 그리고 현금 1,5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500억 저것만 합쳐도 거의 한 290억에 한 1,8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부채는 뭐 이자성 부채가 없습니다. 이자성 부채가 없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타 포괄 공정 이거 말고 눈에 띄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저기 뭔지 이야기해 드리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차이나가스홀딩스 이야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작년보다 매출 줄어들었고요. 판관비는 작년보다 늘었으니까 이익은 안 봐도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을 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출을 줄어들고 판관비 늘어나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원가율이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원가가 뭐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라. 자, 그리고 원래는 보자. 여기에 들어간 거죠. 지금 지분법 손익으로 아예 다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그 차이나가스홀딩스 그 부분이 이게 아마 계속 변경되는 이제 이슈가 계속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 지분법 쪽 좀 계속 봐주셔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양수, 음수, 음수가 일반적입니다. 자, 주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석을 한번 볼게요. 자, 최대 주주인 SKENS가 67.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최대 주주 지분은 30%는 넘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30% 밑으로 내려가면 크게 지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정 가치 나왔죠. 공정 가치는 차이나가스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차이나가스홀딩스 이야기고요. 2,430억 정도 되네요. 원래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 관계회사가 아니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영업부문 정보. 임대 수익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 나오고 있고요. 유형자산이 많죠. 4,480억 정도, 4,500억 원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 배관입니다. 배관이란 거, 결론적으로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배관을 깔아놨죠. 그 부분이 많다라는 거. 토지 가치는 510억이라는데 지금 재평가하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건물은 그 위에 뭘 짓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올해 어떻게 줄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차이나가스홀딩스는 원래 작년 말까지는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지금 관계기업에서는 사라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또 우발 채무 뭐 이런 거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황령대로 521이 지금 현재 부산가스 본사 바로 옆에 있는 메가마트 부지거든요. 요렇게가 쭉 다 붙어 있는 부지들입니다. 545-2번지, 3번지, 4번지인가 그렇거든요. 5번지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들이 결론은 임대차로 다 잡혀 있는데, 이 땅들이 참 좋다,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판관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관비가 빠져 있네요. 그러네, 판관비를 빼놓았네요. 판관비를 빼놓았습니다. 보니까 판관비를 이렇게 빼버릴 수가 있나? 빼버렸네요. 판관비를 빼도 되긴 되죠. 어쨌든 좀 빠진 모습이 보이나, 지금 이 부산가스는 조금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계속 유념해서 보는 부분은 이런 유연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런 차이나가스홀딩스에 대한 지분의 가치,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영업이익도 꽤 잘 났고요. 생각보다 사실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심가스 누가 사가? 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마 알게 모르게 또 흘러나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혹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가지고 싶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꾸준히 현금이 쌓이는 기업이잖아요. 독점권이 있고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은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주주들이야 사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신경 쓰지만 기업가들은 사실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캐시카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과연 이 부산 도시가스가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양수겸정인 것 같습니다. 뭐 매각이 돼도 좋고, 혹은 매각이 안 되고 그 진짜 수소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밸류 라인으로서 서플라이 밸류 서플라이 체인으로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라면 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지루하겠죠. 사실 이 부산가스가 진짜 오래 그 기어 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뭐 한 3만 원대에서 정말 오랜 기간 있기도 했고, 그리고 뭐 GSK에서 자진 상폐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배당도 줄였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ENS를 이번에 바꿈으로써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기회가 되면 계속 트래킹하면서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주가가 훅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또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땅에 투자했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준비는 안 했고요. 오늘은 같이 라이브로 알아본 부산 도시가스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약간 공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백이 많아서 다음번에도 그냥 같이 라이브로 할지 혹은 아니면 준비를 좀 하고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이게 바로 라이브로 하면은 부지런히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구독자님들이 들으실 때 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거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안녕.